네, 4강부터 6강까지는 각자 자기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4강에서는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20대 내가 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좀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무엇을 좀 하고자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꼭 이제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좀 뭐 느꼈던 점이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80년생 김지영이 처음에 이제 책으로 2016년 10월에 나왔다가 이게 이제 3년 만에 영화화가 됐거든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근데 꼭 보지 않았더라도 많이 듣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작품이죠. 이 책이 굉장히 한국 소설계에 좀 페미니즘 바람을 불러일으킨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지영을 이제 보거나 읽었다면 좀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만약에 누군가하고 함께 뭐 보거나 읽었다면 그때 뭐 나눴던 대화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엄마들하고 독서회가 있어요. 네. 82년 김지영이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6, 7살 어린 그쪽 애들은 이걸 이해해요. 그래 거기서 이제 토론이 돼버렸죠.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애기 없고 이렇게 장 보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게 당연한 거냐? 왜 여자는 애기도 하고 또 장도 봐야 되고 가서 음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신랑이 가서 돈 벌어갖고 오니까 우리 집에서 그러면 해야지. 그게 전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 동생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느 그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확 좀 의식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진출하면서 나도 이제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자보다 똑같이 배웠고 같이 나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너 여성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가정 살림을 해야 해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하면 내가 아주 좋은 전문적인 직장이 아닌 이상은 그냥 뭐 아이 키우고 내가 살림하고 그게 내 아이야 내 가정을 지키는 거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결혼 이후에 굉장히 좀 뭔가 남자는 되게 좋은데 여자는 좀 불공평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댁과의 문제도 좀 있긴 하죠. 왜냐면 친정보다는 시댁을 더 많이 가고 또 챙기는 것도 더 많고 막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페미니즘 관련 이제 수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 같은 것도 교회를 다녀도 딱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깔려 있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 여성의 어떤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딱 자각이 되는 어떤 기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그 세상의 어떤 온도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시댁에 가서 하고 뭐 친정에 오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가정을 꾸리면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살면서도 힘들긴 했죠. 분명히 이제 역할이 아이는 같이 출산을 했는데 그렇죠. 나 혼자 키우는 것은 네.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마을 활동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자각이 됐다고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느낀 바가 있는 게 일은 여성들이 다 하는데 이 마을 속에서도 일은 여성들이 다 하는데 수장은 남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하지도 않아. 근데 그런 권위를 갖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부당한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벽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사회 그 구성원들 자체가 연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어떤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이게 느껴져야지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분명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되게 이렇게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지영이 중학교 때 어떤 학원에서 만난 남학생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굉장히 공포를 겪잖아요. 버스에 같이 탔던 여자분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도와줘서 이제 그 남학생한테 갔는데 이제 그 남학생이 나한테 되게 웃어주고 뭐 인사하고 그렇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으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가 있냐면 그 도와준 여자분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하려고 김지영이 이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그랬더니 보상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무튼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학생 잘못이 아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남자가 너무 많고 자신도 많이 겪었고 이상한 그 사람들이 문제지 학생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에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김지영은 사실 그 뒤로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학원도 그만두게 됐고 이제 사람들하고 좀 눈도 못 마주치고 남자만 보면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다라는 말이 저는 계속 이렇게 남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대 여학생들이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더 많아요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 저는 좀 응, 응. 약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 사람도 말한 거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좋은 남자가 더 많아. 이 부분 저는 좀 수긍을 한다면 저희 딸은 엄마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더 많아.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절대 악한 사람이 착해질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딱 달라요. 완전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되고 잘 그 관찰을 해봐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한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에 뭐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막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공부하다가 학문의 언어라는 게 좀 남성적인 언어인 건 아닌가? 되게 열심히 해보기는 하는데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읽을 때 저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저는 사실 좀 실망했었어, 처음에는. 왜냐면 내용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더 심한 일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김지영 이 책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모두 다 겪은 거죠. 더 심한 거는 개인에 따라서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거든요. 좋은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만약에 뭐 딸이나 혹은 좀 친한 이렇게 뭐 동생 이런 사람이 어떤 남자 만나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남자 좋은 남자야. 라고 말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딸도 공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 수많은 남자들 속에 있어서 네. 남자애들이 어떤지를 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생겨서 이제 둘이 막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사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라. 생활 속에서 엄마랑 아빠랑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무슨 얘기를 하고 해? 뭐 예를 들어 청소는 하는지, 뭐 빨래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먹은 건 식탁에서 주방에 갖다 놓는지,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 그래야 너가 앞으로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그 가정 분위기 내서 갖고 자라는지를 그쵸. 알아야 네. 너하고 성향도 맞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공감해요. 그런 거.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화가 나고 안 맞는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말씀해 주신 것들 다 맞는데 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대화가 잘 통한다. 거기에 더해서 좀 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질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의견만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저는 좀 대화의 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어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입장 차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엄마의 삶에 대해서 좀 가졌던 생각? 이런 생각도 조금 변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한 생각하고 좀 더 자라서 혹은 아이를 낳은 뒤에 한 생각도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좀 했던 생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냥 엄마라고만 네. 생각했지 따로 내 눈에 비친 모습은 다 엄마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라고만 생각했지 따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셨고 뭐 그런 것만 생각나지.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제가 또 엄마가 되니까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늘 엄마는 저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하고 뭐 그냥 그렇게 그렇게 집안일 하고 엄마가 음식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했죠. 따로 뭐 이렇게.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 로망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현모양처처럼 그 아. 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어. 그래서 엄마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밭에 정말 못 가면 그때나 그때. 쉬면서 감자 고구마 짜고 저희 기다리고, 그 외에는 1년 360일 다 일이에요. 우리 일이 없으면 마을 일.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 팔남매를 키우고, 어렸을 때 이제 남녀차별, 남자들 좀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대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닮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짜 어머니 또 각각이 좀씩 다른 어머니 모습이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제 눈에 비쳤던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는 저는 늘 엄마한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 다 도와줄게. 근데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엄마는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고서도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집에 오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늘 TV에 앞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좀 왜 엄마만 저렇게 바쁘게 늘 움직일까? 내가 크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늘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제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제가 좀 물어봤던 것의 좀 초점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나의 삶을 잘 펼치지 못한 부분, 이건 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여성이니까 좀 뭔가 자제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밤을 좀 좋아하거든요.
밤 산책을 나가고 싶은데 혼자 밤 산책을 나가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나 11시 정도까지는 가긴 한 12시 넘어가면 이제 혼자 나가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이나 뭐 좀 여행을 많이 막 세계 곳곳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혼자서 여자 혼자서 막 그런 데를 막 다 다니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제 조금 가고 그런 것들. 네. 저는 오빠랑 그러니까 둘이어서 오빠한테 좀 약간 시달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밥 같은 거 차려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불편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생리통증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것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복 같은 게 참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복. 네, 그래서 네.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 싶었기도 하고 만약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20대 시기에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냥 하나의 질문 정도만 이야기해보고 뒷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들 20대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20대를 떠올렸을 때 좀 어떤 시기로 기억되는지, 만약에 좋다면 20대의 어떤 장점, 좋은 점은 뭐가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네. 화려했죠. 화려한 네. 빛나는 20대를 보내셨습니까? 최고의 전성기? 남자가 트럭을 타고 다 줄을 서는 시기. 좋아.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쓰고 제가 모으고 뭐 하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친구들 만나고 뭐 즐기고 놀고 놀러 가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도 그때. 너무 재밌었고. 또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시절인가요? 그쵸. 네. 친한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랑 자주 이제 놀러 간 거, 여행 간 거 그게 제일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뭐 이렇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별하게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 그런 걱정도 걱정이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시간 되면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했던 맞아.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심플한 아니, 어떤 모르겠는데 스타일이시구나. 예. 하여튼 그 언니가 차가 있어서 음, 차 타고 놀러 가고 막 그랬고 음.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도 있었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제일 나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막 후회 없이 막 너무 즐거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대체로 좀 삶이 불확정적이고 뭔가를 정해야 되는 시기고 막 그러잖아요. 진로도 사실 찾아야 되는 거고 막 결혼이나 뭐 이렇게 막 사람들도 새롭게 막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20대가 막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선생님은 라고.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예전에는 안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